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한 분,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그 놀라운 명량대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1597년 음력 9월 16일, 전라남도 해남 앞바다의 울돌목, 바로 이곳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단 12척의 배, 오직 12척뿐이었습니다. 그 12척의 작은 함대가 무려 300척이 넘는 일본 수군의 대함대를 상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133척의 일본 전함 가운데 31척을 격파하고 그들을 처참하게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놀라운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투 직전 조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이순신 장군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다에 나서셨는지, 그리고 그 12척의 배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또한 이 승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명량이 왜 그토록 많은 국민의 가슴을 울렸는지 모두 함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지난 2014년 여름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해 여름, 대한민국 극장가는 그야말로 들썩들썩했습니다. 영화 명량이 개봉했기 때문입니다. 주연은 대배우 최민식 씨, 충무공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습니다. 상대 역이자 일본군 장수로는 류승룡 씨가, 그리고 조진웅 씨를 비롯한 쟁쟁한 배우들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흥행이었습니다. 무려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는 17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이 영화를 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매출액은 1357억 원이 넘었습니다. 단 한 편의 영화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영화 흥행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대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걸까요? 왜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어떤 분들은 영화를 2번, 3번씩 보시기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장수의 용기,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한 사나이의 충절,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그것이 영화관의 큰 스크린을 통해 우리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명량해전 장면은 무려 61분 동안 이어집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장군과 함께 바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고 칼날이 번뜩이고 배가 부서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울컥울컥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군께서 홀로 적진에 돌진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배들은 모두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장군의 대장선만 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본 전함들에 둘러싸여 싸우시는 그 장면,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이 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작은 어선들을 타고 나와서 대장선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밧줄을 던져 끌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조상을 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 덕분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량대첩 그 당시의 상황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592년 4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바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한양, 지금의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 임금께서는 한양을 버리시고 의주까지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께서 남해 바다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연달아 거두기 시작하십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도대첩, 부산포해전. 이 모든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특히 한산도대첩에서는 그 유명한 하익진, 학의 날개처럼 펼쳐지는 진법으로 일본 수군을 완전히 괴멸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의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고 승승장구하던 일본 육군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공으로 나라는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쟁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몇 년 동안 강화 협상이 오갔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셔서 우리 바다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159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을 파직해버린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양으로 끌고 와서 고문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일본군의 속임수에 조정이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요시라라는 이중 간첩이 활동을 했고 그 거짓 정보에 속은 조정은 이순신 장군이 출전 명령을 거부했다는 죄를 씌웠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라는 일본 장수가 부산으로 건너올 것이니 바다에서 잡으라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것이 일본군의 함정임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군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장군이 명령을 어겼다고 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거의 죽을 뻔하셨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예순이 가까운 나이의 말입니다. 그러나 정탁이라는 대신이 목숨을 걸고 변호한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으셨고 대신 백의종군이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백의종군이 무엇일까요? 흰옷, 즉 벼슬이 없는 평민의 옷을 입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장수의 옷도 벗기고 칼도 빼앗은 채로 병졸처럼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오신 장군에게는 참으로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슬픈 일이 이어집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을 하시러 남쪽으로 내려가시던 중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일평생 둘도 없는 효자이셨던 장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머니의 시신도 제대로 못 뵙고 전쟁터로 가셔야 했습니다. 짧게 통곡을 하신 다음 다시 길을 떠나셨습니다. 장군께서 난중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했는데 죄인이 되었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자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천지 사이에 나 같은 놈이 또 어디 있으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무치셨으면 이런 글을 쓰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조선 수군에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대신 수군 총대장이 된 사람은 원균이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 장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공명심이 강하고 용맹은 있었지만 병법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원균에게 부산 앞바다로 출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일본군의 봉어지, 들어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사지였습니다. 원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도원수 권율 장군에게 불려가서 곤장까지 맞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극이 일어납니다. 1597년 7월 16일, 바로 그 유명한 칠천량 해전입니다. 칠천량, 경상남도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의 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일본 수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밤새도록 정신없이 쫓기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조선 수군이 잃은 것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동안 이순신 장군께서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길러내신 판옥선, 그 크고 튼튼한 배들이 수백 척이나 불에 탔습니다. 거북선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원균 자신도 달아나다가 전사했습니다. 수많은 수군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한 장수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군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순신 장군께서 6년간 지키신 제해권, 즉 바다의 지배권이 한순간에 일본 수군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판옥선이라는 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판옥선은 우리 조선의 주력 전투함이었습니다. 크고 튼튼한 배였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위층에서는 활을 쏘고 대포를 쏘고 아래층에서는 노를 저었습니다. 일본 배보다 훨씬 크고 튼튼했습니다. 일본 배는 가볍고 빠르기는 했지만 판옥선에 부딪히면 쉽게 깨졌습니다.
장군께서는 이 판옥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전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북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거북선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만드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합니다. 거북이처럼 둥그런 등에 쇠못과 칼날이 박혀 있어서 일본군이 기어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연기를 뿜어내고 온몸에서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일본군이 가장 무서워하던 배가 바로 이 거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7천량 해전에서 이 판옥선과 거북선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그 아까운 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판옥선 단 12척뿐. 거북선은 한 척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었을까요? 바다가 뚫리면 일본군이 곧바로 서해를 타고 한강으로 올라와서 한양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제서야 선조 임금께서도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다시 이순신 장군을 부르셨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의 임명장에는 정식 사과의 말이 없었습니다. 장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 자리를 받으셨습니다. 장군께서는 명령을 받자마자 남쪽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몸은 아직 고문의 상처로 만신창이었고 마음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찢어져 있었지만 오직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그 한 마음으로 말을 몰아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수군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판옥선은 단 12척, 수군의 숫자는 2,000명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때 선조 임금께서 이순신 장군께 편지를 보내십니다. 수군이 너무 미약하니 차라리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는 수백 척이나 되는 일본 대함대입니다. 싸우면 지는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그 유명한 답장을 보내십니다.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명문장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겨 봅시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장군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척이 있으니 싸우겠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은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결기, 이런 용기, 이런 각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우리 역사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찬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분들,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명량대첩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선택하신 전장은 바로 울돌목이었습니다. 울돌목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반도와의 진도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닷길입니다. 이곳은 아주 특별한 지형입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나갈 때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조류 속도가 시속 18km에 달합니다. 큰 바위 덩거리도 휩쓸려 갈 정도로 세찬 물살입니다. 게다가 이 바닷물이 흐를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울부짖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이름이 울돌목이 된 것입니다. 한자로는 명량입니다. 울명자의 돌량자. 이것이 바로 명량이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을 이용해서 12척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부하 장수들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싸우면 전멸입니다.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겠다고 도망치려 하면 모두 죽고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싸우면 오히려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비장한 각오가 아닙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등에 짊어지고 당신 자신의 목숨을 거시고 모든 부하들의 목숨까지 건 그 결단이었습니다. 전투 하루 전날 밤, 장군께서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면 나라가 없어진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자. 부하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장군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난중일기에 적힌 기록을 보면 장군께서 잠깐 잠이 드셨을 때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 신령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놀라서 깨어나셔서 그대로 작전을 다시 짜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밤이 얼마나 힘들고 간절한 밤이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한편 그 바닷가의 백성들도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난을 가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바닷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식량을 가지고 와서 수군에게 건네주고 작은 고깃배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장군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군 한 분의 싸움이 아니라 온 백성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1597년 음력 9월 16일 이른 아침,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다 저 멀리서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기록에 따르면 무려 330척입니다. 그 가운데 전투에 직접 참여한 배가 133척, 그 뒤로 지원하는 배까지 합치면 300척이 넘는 대함대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은 일본 전함들, 파도를 가르며 밀려오는 그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찔했을 것입니다. 돛이 펄럭이고 북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바다를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 바다 위에 우리 조선 수군 12척이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수군 병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공포, 절망, 두려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전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대장선
즉 장군께서 타고 계신 배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혼자서. 나머지 11척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감히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홀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셨습니다. 단 한 척의 배로 133척의 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단 한 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하는 장군의 모습을. 배 위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격을 홀로 감당하시면서도 장군께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적선들이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함들은 좁은 울돌목의 세찬 물살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서로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조총을 쏘려 해도 배가 흔들려 제대로 겨누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섰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함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습니다. 쾅, 쾅, 쾅. 장군의 대장선에서 쏜 대포에 맞은 일본 전함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일본 병사들이 바다로 떨어지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장군께서 뒤를 돌아보시니 부하들의 배가 여전히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장군께서는 깃발을 올리며 호령하셨습니다. 빨리 와서 싸우라. 도망가는 자는 군법으로 엄히 처벌하겠다. 그 호령을 듣고 거제현령 안희와 중군장 김응함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장군께서는 안희에게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안희야, 네가 군법에 따라 죽고 싶으냐? 네가 도망간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안희가 정신을 차리고 답했습니다. 어찌 감히 죽음을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곧장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수군은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점점 우리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일본 수군의 총대장 구루시마 미치후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편의 한 병사가 갑옷을 입은 시체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루시마였습니다. 대포에 맞아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바로 그 시체를 건져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의 목을 잘라 높은 도진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일본군 총대장이다. 보아라. 이 외침이 울려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일본군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의 대장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류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울돌목의 조류는 하루에 4번 방향이 바뀝니다. 오전 내내 일본군 쪽에서 우리 쪽으로 흘러오던 물살이 오후가 되자 반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물살은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우리 쪽에서 일본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배는 순풍에 돛이 단 듯 앞으로 나아갔고 일본 배는 물살을 거슬러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이 조류의 변화까지 계산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장의 지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셨습니다. 단순히 용기만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흐름, 바람의 방향, 적의 심리까지 모두 읽어내신 위대한 전략가이셨습니다.
그 뒤로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맹렬하게 공격했고 일본 수군은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달아나려 해도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배들과 앞에서 돌아오는 배들이 엉켜버린 것입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까지 격전이 계속되었고 일본 전함 31척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전함들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수많은 일본군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우리 편의 피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사자가 단 2명, 부상자가 2명, 그리고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습니다. 12척 모두 무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133척 대 12척. 결과는 31척 격파 대 전사자 2명. 이것은 기적입니다. 세계 전쟁사에 이런 전투는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명량대첩은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쟁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치렀던 트라팔가 해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릅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은 함대의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12척으로 133척을 상대하셨습니다. 10배가 넘는 적을 상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세계 최고의 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제독들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 해군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가 승전 축하연에서 누가 자기를 넬슨 제독과 비교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넬슨과 비교하는 것은 좋소. 그러나 나를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지는 마시오.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적국이었던 일본의 제독도 이렇게 존경했던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째, 바다를 다시 우리가 지켰습니다. 명량대첩의 승리로 인해서 일본 수군은 더 이상 서해로 올라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려던 일본군의 계획이 좌절된 것입니다. 둘째, 일본 육군의 보급이 끊겼습니다.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보급이 안 됩니다. 멀리서 싸우는 군대에게 식량과 무기가 오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의 끝난 줄 알았던 전쟁에서 조선은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듬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고 일본군은 물러가게 됩니다. 넷째, 이 승리는 조선 백성들의 사기를 크게 올렸습니다. 전쟁에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도망갔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 군에 합류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나라가 살아남았습니다. 만약에 명량대첩이 없었다면 일본군이 서해로 올라와서 한양을 치고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으로 나라를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한국인으로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셨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나라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 우리가 먹는 김치,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 이 모든 것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순신 장군께 영원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충성과 용기, 지혜와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명량대첩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도망가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하시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셨습니다. 향년 54살이셨습니다. 장군께서 총탄에 맞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기가 떨어지니 끝까지 싸움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나라와 승리만을 생각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려주십시오. 지금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 국민이 함께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는 1597년 정유재란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조선 수군은 7,000량 해전에서 거의 전멸했고 단 12척의 배만 남았습니다. 나라가 끝장날 뻔한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께서는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어머니까지 잃으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선조 임금의 수군 폐지 명령에 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1597년 음력 9월 16일 전라남도 해남 앞바다 울돌목에서 명량대첩이 벌어집니다. 조선 수군 12척이 일본 대함대 300척이 넘는 그 가운데 전투 참여 133척과 맞섰습니다. 네 번째, 이순신 장군께서는 울돌목의 좁은 지형과 빠른 조류를 완벽하게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바라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적진에 돌격하셔서 부하들의 용기를 일깨우셨습니다. 다섯 번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일본 전함 31척 격파, 일본 총대장 구루시마 전사. 우리 편은 배 한 척도 잃지 않았고 전사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이런 전투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 승리로 일본군의 서해 진출이 좌절되었고 일본 육군의 보급이 끊어져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야말로 12척으로 나라를 구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명량은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량대첩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12척만 남아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지혜와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감정만으로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울돌목의 지형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조류의 흐름까지 계산한 철저한 준비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용기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부하들이 모두 물러섰을 때 장군께서는 홀로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시고 싸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가장 먼저 내놓는 리더.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넷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개인의 원한이나 분노로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한 임금을 위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문당하신 것에 대한 원망 한마디 없이 오직 나라만을 생각하신 그 마음.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신 장수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런 조상을 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도 모두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이 번영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을 각오로 하면 살고, 살겠다고 꾀를 부리면 죽는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손주들,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순신 장군과 명량대첩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역사가 이토록 위대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단 12척으로 153척을 이긴 기적, 죽음을 각오한 한 장수의 용기, 그리고 나라를 살린 위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정신입니다. 지금도 전라남도 해남의 울돌목에 가보시면 그 거친 물살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물살이 용솟음치고 바다가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 4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그날의 함성과 포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건강하실 때 한 번쯤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다른 해전들, 우리나라를 빛낸 다른 연궁들, 찬란한 문화유산들,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분들, 이웃분들, 가족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놀라운 우리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